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흥미진진한 조선시대의 범죄 사건에 대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과학수사대가 설치되기 이전인 조선시대에서는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1904년 경북 문경. 어느 이른 아침 어떤 노인이 관할을 찾아왔습니다. 이 다급하게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불안해 보이는 눈빛. 관리들은 한눈에 심상치 않은 사건임을 짐작했죠. 내 며느리가 죽은 것 같소. 목을 맸는데 빨리 와주셔야겠소. 그런 노인을 보고 가장 높아 보이는 관리 한 명이 주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모두 무언록과 도구를 챙겨 현장으로 가보세요. 과거 여러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의 형사 시스템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재의 과학수사 과정이랑 상당히 비슷했었다고 해요. 지방의 수령이 사법부의 업무까지 담당을 했죠. 여기서 수령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각 고을을 맡아 그 구역을 다스리던 지방관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고을의 사또나 원님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하지만 수령은 지체 높은 사대부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건의 시신을 직접 만지고 조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었겠죠. 그래서 그들 밑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수령을 보좌하는 아존들이 검시의 실질적인 일들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검시란 이 사망 사건에서 원인, 장소, 시점들을 판단하기 위해 이 사체와 그 현장을 조사하는 행위라고 하죠. 이 오늘날 과학수사대의 사건 분석과 거의 동일합니다. 수령을 보좌했던 아전들은 각 업무에 따라 명칭이 달랐는데요. 일반 아전인 사리와 이 잔심부름을 했던 항인, 그리고 의학을 담당하는 의생과 법조문을 담당하는 율생을 합친 의율, 마지막으로 오작사령, 이렇게 팀을 이루어 사건 현장으로 함께 출동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당시도 그렇게 현장으로 떠났죠. 자, 사건 당시 상황을 말해보시오. 노인이 설명한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그게 며칠 전에 같은 마을에 살던 천민인 정의문이 우리 며느리를 겁탈하려고 했소. 그러다 들켜서 도망을 갔는데 며느리가 아마도 수치심에 자살을 한 것 같소이다. 양반 자제이자 사망한 황 씨의 남편인 안 씨도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 아내가 없어서 사랑채를 갔더니 갑자기 아내가 저렇게...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들은 이 관리들은 황 씨의 시신이 있는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자, 검시를 시작해보거라. 그 말을 들은 관리 중 한 명은 이 사망한 황 씨의 입에 은비녀를 넣었습니다. 이 독살인지 확인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은비녀의 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리는 오작사령, 즉 오작인이었습니다. 이 오작인은 시신을 직접 검안하고 처리하는 관노비였다고 해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냥 노비 같은데 사실 조선시대의 CSI, 과학수사관이었죠. 당시 사람들은 사건의 진술보다는 이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오작이는 시신의 사인을 밝혀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보다 훨씬 이전에는 이 높은 관리들이 저자의 목을 쳐라 하고 명령을 하면 그냥 댕강 하고 목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났었다고 합니다. 원통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단계별로 조사하여 사건을 수사했다고 하죠. 다시 황 씨의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은비녀의 색이 그대로인 거 보니 독살은 아닌 듯 하옵니다. 그럼 자살인 건가? 그게 실은 타살일 가능성도 있사옵니다. 뭐라? 오작이는 사망의 원인인 이 목에 남은 상처를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물과 식초를 말라서 목의 상처를 깨끗이 닦아내고 목 주변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자살의 경우인 목의 형태와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흉터가 가로로 길게 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죽은 뒤에 목이 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시신 곳곳에는 구타당한 흔적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자살이라면 자살자가 허공에서 몸부림을 치다 사망하기 때문에 이 석가래 위에 앉은 먼지가 흩어져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올가미의 흔적도 단 하나만 있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이 황 씨를 죽인 뒤에 자살로 위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황 씨의 남편인 안 씨가 세 번째 신문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 사건의 내막은 아주 충격적이었는데요. 사건 당일인 6월 2일 밤, 이 4살 배기 아들과 잠을 청하던 중 아이가 일어나 떼를 쓰며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런 아내인 황 씨에 대한 화가 치밀어 구타를 하고 목을 졸라 살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하지만 남편인 안 씨의 살해 동기는 이 사소한 것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었던 이 천민인 정의문과 황 씨가 오랫동안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이 정의문의 할아버지에게 전해드렸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화가 치밀어 올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런 오작인의 치밀한 수사로 인해 황 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열쇠를 풀 수 있었는데요. 이런 대단한 일을 하고도 이 오작인들은 굉장히 하찮은 대접을 받았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런 시신을 만지는 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람들을 이들을 천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들은 딱히 의학에 대해서 연구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학서를 많이 참고해야 했습니다. 이 무언록이라는 의학서를 주로 참고해서 검시용 재료와 그 재료를 사용한 검시법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고서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시신이 부패하는 과정이나 소요 시간을 통해서 사망 시간을 추정하기도 했고요. 낯빛, 즉 얼굴의 빛깔이나 피부의 손상 정도 등을 살펴보며 그 원인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현대의 과학 수사 과정이랑 비슷하죠. 이 무언록에는 참 흥미로운 검시 물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검시를 할 때 사용하는 이 도구들은 식초부터 시작해서 은비녀, 매실, 감초, 소금, 술, 노끈 등 평범하게 일상에서 사용되는 재료들이 많았습니다. 아까의 예시처럼 독살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은비녀와 백지를 이용했는데요. 이 은비녀를 입 또는 항문에 넣어 변색이 되는지 여부를 살폈고요. 백지는 눈, 코, 입에 묻혀 도끼가 묻어나오는지 확인했습니다. 또 익사로 여겨져 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를 살피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 두개골의 구멍을 살짝 뚫어서 따뜻한 물을 부었다고 해요. 이 방법으로 콧구멍에서 모래나 진흙이 나오면 살아있을 때 물에 빠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은 후에 빠진 것으로 규명했다고 합니다. 이 목을 메어 자살을 했을 경우에는 이 아까의 예시처럼 목을 메고 있는 올가미에 대한 흔적으로 자살과 타살을 확인했다고 하죠. 또 이 시신의 색으로도 사망 원인을 판단했다고 합니다. 시신이 노란빛을 띠면 병으로 사망을 한 것이고 파란빛을 띠면 독살이나 질식사로 사망을 한 것이라고 규명했습니다. 그리고 검은빛이면 부패가 된 것이고 붉은빛을 띠면 얻어맞아 죽은 것으로 규명을 했죠. 뿐만 아니라 혈흔을 발견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의 현장 감식 과정에서 혈흔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루미노를 알고 계시나요? 이와 비슷한 방법을 조선시대에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살인 도구로 의심되는 흉기를 숯불로 달군 후 그 위에 아주 고농도의 식초를 붓습니다. 그러면 이 핏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혈액의 단백질 성분이 식초의 산에 노출이 되면서 응고되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라고 해요. 우리 조상들 정말 지혜롭지 않나요? 물론 이 무언록이라는 의학서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 타당한 근거가 없는 내용들도 있고 오류 또한 존재하죠. 하지만 이건 시대적인 한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작인들은 검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에 대한 절차까지도 세세하게 기록을 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작인들의 사망 원인을 확정하는 수사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2차 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3차, 4차 검시까지도 했다고 하죠. 이렇게 조선시대의 검시 절차가 생각보다 상당히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무언록의 의미가 원통하지 않게 하다인 만큼 예나 지금이나 원통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검시관, 즉 오작인의 노력과 열정이 묻어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